라고 했다.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했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다.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잘못된 길로 이끌까가 염려해서 걱정한 것이었고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해서 모함해가지고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했다. 부부와 처첩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밑줄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편집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교씨와 사씨처럼 처첩 간의 관계는 너무 어려운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는 부분이니까 서술자의 직접 개입, 넓게 보면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서술자의 직접 개입, 편집자적 논평. 그거 메모하시고. 두 번째는요. 교씨는 겉으로는 순한 사람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른데 이럴 때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말하고 이중적, 위성적, 더 나아가서 한자 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라는 말이에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됐지? 한림은 교씨의 간사한 꾀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소를 행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남매, 이 종의 이름인데요. 남매라는 애가 교씨에게 와서 고했어요. 방금 추양에게 들으니 부인께서 회인, 임신을 하셨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애가 안 생겨가지고 교씨를 드렸는데요. 사씨한테 애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 사씨이기 때문에 사씨가 애를 낳으면 심지어 아들을 낳아버리면 교씨가 낳은 아들은 이제 대를 잇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씨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온 거지. 교씨가 깜짝 놀랐다. 1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잉태하는 건 세상에 드문 일이다. 혹시 월사가 불순한 것은 아니겠느냐. 교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만일 아들을 낳기라도 한다면 나는 자연 무색할 뿐일 것인데 하지만 계책 또한 마땅히 쓸만한 것이 없었다. 한두 달이 지나며 부인의 태기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온 집안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그러나 교씨만은 홀로 앙앙불락했다. 이렇게 했죠. 앙앙불락은요. 뭔가가 마음에 차지 않아 즐거워하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적어보세요. 마음에 차지 않아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즐거워하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아 즐거워하지 않다. 앙앙불락, 마음에 들지 않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연하지. 교씨는 남매와 함께 몰래 은밀하게 음모를 꾸몄는데요. 마침내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사서 부인이 복용하는 약 속에 몰래 섞어 놓았다. 아주 잔혹한 인물이죠. 그치? 그렇지만 부인은 그 약을 마시자마자 문득 구역질을 하며 그대로 토해버렸고 개책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이 다리 찾아 과연 남아를 낳았는데 아이는 골격이 비상하고 신체가 영매했고 한림은 크게 기뻐해 아이 이름을 이나라고 했다. 교씨는 비록 화심,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죠. 그걸 품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마지못해 부인에게 경화를 올리며 겉으로는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림과 사씨는 여전히 그것을 진정이라고 여겼다. 한 번 더 나오죠. 교씨는 속으로는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전혀 그런 티를 안 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표리부동이 맞습니다. 그치? 이나가 점점 자라 장주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놀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나는 비록 어리기는 했으나 기상이 탁월했고 장주는 한갓 아름답기만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나 사씨가 낳은 애가 훨씬 더 좋은 애고 장주 교씨네 아들은 아름답기만 할 뿐 다른 게 없죠.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태도는 사씨와 그 교씨 중에는 사씨가 무조건 좋고 그 아들도 이나와 장주 중에 이나가 더 좋은 거지. 자, 그 다음 하루는 한림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 상의도 벗기 전에 이나를 안고 어루만졌다. 이 아이는 이마의 골격이 기특해 선인과 매우 닮았다.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아까 유희 훗날 반드시 우리 가문을 창성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그 유모에게 다시 이르는 것이다.
각별히 잘 기르도록 하거라. 이에 장주 유모는 장주를 안고 교씨에게 달려가 호소했다. 상공께서 유독 이나마를 어루만지며 장례를 촉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주를 보더니 못 본 채하고 그대로 지나가셨습니다. 마침내 유모가 슬피 울었다. 교씨가 더욱 근심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 사람은 사씨죠. 사씨랑 비교할 때 용모의 아름다움은 전혀 나은 것이 없지. 사씨도 예쁘니까. 그러나 적첩의 분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적첩, 그러니까 본처와 첩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단지 나는 아들을 낳았고 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게 자기의 유일한 무기였는데 그 때문에 내가 장부, 남편의 후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야.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저 아이가 장차 이 집의 주인이 될 거야. 내 아이는 아무 쓸데가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겉으로는 어진 채 하고 있지. 하지만 화원에서 나를 책망한 말은 분명 시기를 부린 것이었어. 그때 음악 연주 가지고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죠. 심지어 사씨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책망하고 꾸짖었다고 안 좋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나를 한림에게 참소한다면 한림이 평소 저를 믿고 있으니 내 신세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참소하는 모함하는 말을 하는 여자니까 사씨도 그럴 거라고 걱정하는 거잖아. 교씨는 다시 이심낭이라는 사람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심낭은 전에 이미 교씨로부터 많은 금은을 받은 터였고 마침내 서로 한마음이 되어 간악한 음모와 사특한 계교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 기미가 워낙 은밀했고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씨가 자기가 밀려나고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까 봐 극단적인 처방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잘 하시고 확인 학습한 뒤에 문제 풀면서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